어머님, 아버님 혹시 요즘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잠깐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몸이 보내는 가장 간절하고 애틋한 SOS 신호입니다. 저는 32년간 어깨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 배웠는데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디겠는데 밤만 되면 어깨가 칼로 쑤시는 듯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잔다고요.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미안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마음까지 무거워진다고 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느라 내 몸은 뒷전이셨죠? 그 세월이 고스란히 어깨에 쌓여 삶의 무게가 된 겁니다. 통증은 우리가 쉴 수 있는 권리인 잠을 훔쳐가고 잠 못 든 몸은 자꾸만 무기력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지독한 고통을 눈 녹듯 사르르 녹이고 편안한 웃음을 되찾는 아주 특별한 방법들을 담아왔습니다. 특히 오늘 밤 당장이라도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전문가의 특급 꿀팁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모르고 계셨을 어깨 통증의 진짜 원인들, 그것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이 왜 이렇게 우리 삶을 괴롭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3가지 핵심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섬세한 관절이라는 점입니다. 팔을 360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다치기도 쉽고 망가지기도 쉽습니다.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어깨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닙니다. 평생 쌓인 어깨의 피로와 손상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32년간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던 73세 정미숙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 종일 팔을 움직이셨어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어깨가 뻐근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파스 한두 장 붙이면 괜찮았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됐죠. 여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나는 젊을 때는 무쇠 같았는데 이제는 어깨가 종이처럼 약해진 것 같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약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어깨를 제대로 돌봐드려야 할 때라고요. 두 번째로 어깨 통증은 단순히 통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 국제정형외과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만성 어깨 통증 환자의 약 60%가 우울감과 불면증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증이 밤잠을 방해하고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기운이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깨가 아프다고 오셨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분들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깨 통증을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깨 통증을 6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 힘줄 파열이 진행될 확률이 무려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찢어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틈이 점점 커져서 결국 수술이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35년간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셨던 69세 이창수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선생님은 2년 전부터 어깨가 아프셨지만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참으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자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에서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급히 병원에 가보니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미루다가 이 지경이 됐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희망을 드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깨가 아프신가요? 밤에 잠을 설치시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어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들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밤마다 여러분의 잠을 훔쳐가는 그 도둑의 정체부터 밝혀보겠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 5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야간통입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디다가도 밤이 되면 어깨가 칼로 쑤시는 듯 욱신욱신 찾아와 잠을 홀랑 깨웁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기도 미안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무심코 취하는 그 자세가 어깨의 염증을 밤새도록 톡톡 건드리고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어깨 통증 환자의 약 80%가 수면 자세 때문에 통증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픈 어깨를 바닥에 대고 눕거나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자세는 어깨뼈 사이의 공간을 좁혀서 염증을 계속 자극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30년간 양장점에서 재단사로 일하셨던 75세 김순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은 어깨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니 늘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와 화색이 없으셨대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나는 숟가락들 힘도 없지만 무엇보다 이 골아떨어지는 듯한 잠을 못 자니 사는 재미가 없다고요. 통증을 피하려고 아픈 어깨를 바닥에 대고 웅크리고 주무셨는데 아이고, 그게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자세였던 겁니다. 수면 중 찾아오는 야간통은 우리 어깨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염증 신호이며 마음의 병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만세 자세나 아픈 쪽으로 웅크리는 자세는 어깨뼈 사이의 공간을 좁혀 염증을 밤새도록 자극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염증을 누르지 않는 중립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중 통증을 놀랍도록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아픈 어깨를 바닥에 대고 돌아눕거나 팔을 올리고 자는 습관은 딱 끊어버리십시오. 염증에 압력을 가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옆구리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끼우고 팔을 살짝 얹어 자면 어깨의 긴장이 스르륵 풀려 편안한 잠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왜 어깨 통증이 이렇게 심해지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힘줄이 찢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평생 내 몸은 무쇠라 여기고 부지런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만큼 어깨의 힘줄도 닳고 닳았습니다. 마치 오래되어 삭은 실타래처럼 말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바로 이렇게 닳아 해진 힘줄이 찢어지는 가장 흔한 질환이에요. 통증이 왔을 때 에이,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버티다가 결국엔 파열 부위가 주르륵 커져서 수술대에 오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정형외과 연구팀이 2024년 랜시지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본인이 모르고 지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통증을 방치하고 계속 사용하면 1년 안에 파열 크기가 2배 이상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28년간 목공예를 취미로 하셨던 68세 최영철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나서 본격적으로 목공예를 시작하셨어요. 나무를 깎고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지만 그저 나이 탓으로 여겼죠. 그러다 어느 날 무거운 나무를 번쩍 드는 순간 뚝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팔에 힘이 확 풀렸습니다. 검사 결과 힘줄이 크게 파열되었더군요.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젊은 시절 무거운 짐 짊어졌던 건 괜찮았는데 은퇴 후 취미에 방심한 게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치료하고 재활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갑작스러운 사고보다 장기간의 마모와 노화로 인해 힘줄이 서서히 찢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증을 방치하고 계속 사용하면 힘줄 파열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치료가 복잡해지며 결국 봉합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팔을 위로 올릴 때 어깨뼈와 힘줄이 반복적으로 부딪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십시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팔을 옆으로 들 때 특정 각도에서 아타고 통증이 걸린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아 파열 여부를 확인하세요. 무거운 짐을 드실 때는 팔꿈치와 무릎의 힘을 활용하고 어깨에는 절대로 무리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 젊어서는 빠르게 뛰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푸는 게 목표입니다. 무리한 어깨 운동은 잠시 내려놓으시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당뇨를 앓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다음 이야기에 정말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오십견, 흔히 50대에 온다고 붙여진 이름이지만 사실 이 병의 진짜 이름은 유착성 관절염입니다.
마치 굳은 풀처럼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끈적하게 엉겨붙어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병이죠. 팔이 뒤로 넘어가지 않아 혼자서는 외투를 입는 것도 힘들 만큼 소소한 일상마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뇨는 우리 몸의 혈관과 염증 성향을 바꾸어 관절 주머니가 더 쉽게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오십견 발병률이 무려 5배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뇨로 인한 오십견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끈질기고 회복이 더딥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에서 2023년 미국 정형외과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의 오십견은 치료기간이 평균 2배 이상 길고 재발률도 4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어깨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내 혈당을 다스리는 것이 오십견 치료의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5년간 작은 서점을 운영하셨던 62세 박상훈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셨죠. 어느 날부터 팔이 뒤로 넘어가지 않아 혼자서는 외투를 입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니 굳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각한 유착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내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단 음식을 조절했더라면 어깨 고생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희망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혈당 관리와 함께 꾸준히 재활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요. 오십견은 관절막이 굳어 팔의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하는 질환이며 밤에 통증이 극심합니다. 당뇨 환자는 혈관 및 염증 문제로 인해 오십견 발병률이 매우 높고 회복 속도가 느리며 재발도 잦습니다. 오십견 치료를 위해서는 재활 운동과 함께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어깨 통증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혈당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굳은 어깨는 따뜻한 찜질로 자주 이완시켜주면 관절막이 부드러워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따뜻한 수건으로 어깨를 감싸주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깨 통증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깨 통증 중에서도 감이 통증의 왕이라 불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석회와 건염입니다. 힘줄 속의 돌처럼 단단한 석회 덩어리가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통증이 얼마나 지독한지 응급실까지 달려가게 만듭니다. 칼로 후벼 파는 것 같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독일 미넨대학 정형외과 연구팀이 2024년 유럽 정형외과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석회와 건염 환자의 약 70%가 야간의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석회가 녹아 없어지는 과정에서 염증이 폭발하며 가장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33년간 요식업에 종사하셨던 71세 이정숙 여사님은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통증에 심장이 안 좋은 줄 알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어깨 힘줄 속에 쌓인 석회와 건염이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서러운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여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어깨 통증이 맞나요? 차라리 출산의 고통이 나았을 것 같다고요. 또 하나의 고통은 세월이 빚어낸 말기 관절염입니다. 연골이 완전히 닳아 뼈가 뼈와 맞닿아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삶의 기능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죠. 오랜 세월 농사일을 해온 80세 김영배 선생님은 연골이 완전히 닳아 팔을 아예 들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새 삶을 얻었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의학적인 희망과 기술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석회와 건염은 힘줄 속 석회가 원인이며 극심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말기 퇴행성 관절염처럼 관절이 심하게 망가졌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이 삶의 질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희망이 됩니다. 현대의학은 아무리 심하게 망가진 어깨라도 잃어버린 일상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석회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냉찜질을 하여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하세요. 만약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다면 남은 인생의 행복이라는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의논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회복의 열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강력한 감동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수술은 치료의 절반일 뿐 어깨의 진정한 회복은 수술 후 재활에 달려 있습니다. 재활 과정이 고통스럽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재활이야말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일상을 되찾아줄 가장 강력한 희망의 끈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재활의학과에서 2024년 물리치료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수술 후 6개월간 꾸준히 재활 운동을 실천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기능, 회복 속도가 3배 이상 빠르고 통증 재발률도 7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로 힘줄을 꿰맸다 해도 오랜 통증으로 인해 관절 주변 근육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고 힘이 빠져 있습니다. 재활을 게을리하면 다시 어깨가 굳어 통증이 재발하고 팔을 제대로 쓸 수 없는 후유증이 남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듯 매일 꾸준히 유연성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반복해야만 우리 어깨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깨어날 수 있습니다. 31년간 교육직에 종사하셨던 65세 오세정 여사님은 회전근개 봉합수술 후 재활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애구머니나 소리가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고 매일 운동 후 오늘의 어깨 회복 일지를 꼼꼼하게 기록하셨죠. 그 기록 속에서 스스로의 작은 발전과 노력을 발견하며 큰 힘을 얻으셨대요. 지금은 완벽하게 어깨 기능을 되찾아 손주들을 번쩍 안아주고 자유롭게 팔을 뻗으며 여행을 즐기고 계십니다. 오 여사님의 그 환한 웃음이 바로 재활의 기적입니다. 여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재활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사랑하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다고요. 여러분, 재활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다시 사랑하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며 가족과 함께할 남은 시간을 통증 없이 행복으로 채우겠다는 가장 감동적인 의지입니다. 성공적인 어깨 치료의 90%는 수술 후 환자의 꾸준하고 성실한 재활에 달려 있습니다. 재활을 통해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을 회복해야만 통증 재발과 후유증을 막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매일 회복 일지를 기록하며 스스로 재활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어깨 회복 일지를 기록하고 스스로 재활의 주인이 되어 꾸준히 실천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손목을 X자로 교차해 귀 옆까지 팔을 쭉 뻗는 어깨 이완 스트레칭을 빠뜨리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어깨를 완전히 되살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깨 건강을 지키는 실천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어깨 깨우기 운동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침대에 앉아서 양팔을 천천히 앞으로 뻗었다가 옆으로 벌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이때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까지만 움직이고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환자는 하루 종일 어깨 통증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깨를 깨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베개 높이와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픈 어깨를 바닥에 대고 자는 것은 최악의 자세입니다. 대신 건강한 쪽으로 눕고 아픈 쪽 팔 아래에 부드러운 쿠션을 받쳐주세요. 베개 높이는 목과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어깨에 부담이 갑니다. 일본 교토대학 수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적절한 베개 높이를 유지한 환자는 야간 통증이 5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베개 하나만 바꿔도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무거운 물건을 들 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장을 보고 돌아올 때나 손주를 안아 올릴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깨에 모든 힘을 싣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깨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구부려 앉았다가 다리 힘으로 일어나면서 들어 올리세요. 팔은 몸에 최대한 붙이고 어깨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정형외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자세로 물건을 드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회전근개 손상 위험이 60% 낮았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로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벽을 향해 서서 손바닥을 벽에 대고 천천히 팔굽혀펴기를 하는 동작이 좋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15회씩 3세트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관절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간단한 벽 팔굽혀펴기를 3개월간 꾸준히 한 환자는 어깨 안정성이 4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 꼭 실천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어깨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는 어깨가 쉽게 굳습니다. 외출할 때는 목도리나 숄로 어깨를 감싸주고 집에서는 따뜻한 찜질팩을 하루에 한 번씩 20분 정도 대주세요. 온열요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 통증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규칙적인 온열요법을 실천한 환자는 만성 어깨 통증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뜻함이 곧 치유입니다. 여섯 번째로 장시간 같은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독서를 할 때 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시면 어깨가 굳어집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가볍게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움직여주세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근골격계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30분마다 스트레칭을 한 사람은 어깨 결림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곧 생명입니다. 일곱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스트레스는 어깨 근육을 긴장시켜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하루에 10분만 깊은 호흡을 하면서 어깨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천천히 올렸다가 숨을 내쉬면서 힘을 쭉 빼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하버드 대학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규칙적인 이완 훈련을 한 환자는 근육 긴장도가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어깨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특히 뼈와 근육 건강에 좋은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생선, 계란, 콩류를 꾸준히 드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입니다. 60kg이시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영양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곧 약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어깨 통증이 많이 좋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강한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깨 통증의 진짜 원인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야간통은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이었고 회전근개 파열은 오랜 세월 쌓인 힘줄의 피로 때문이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십견 위험이 훨씬 높고 석회와 건염은 극심한 통증의 주범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치료를 받든 재활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열쇠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보셨습니다. 통증을 방치하면 작은 찢어짐이 큰 파열로 이어지고 결국 수술이 불가피해집니다. 굳어버린 어깨는 일상의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죠. 극심한 석회 통증은 응급실까지 가게 만들고 말기 관절염은 삶의 기능을 완전히 멈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펼쳐집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만 바꿔도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잘 관리하면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고 꾸준한 재활은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릴 수 있는 힘을 되찾아줍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줍니다. 잠깐 여러분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어깨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주세요. 평생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요. 그리고 옆구리에 쿠션을 끼우고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혹시 지금도 통증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선생님들의 아픔은 평생 열심히 살아온 훈장입니다. 그 훈장에 깃든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힘차게 팔을 뻗으세요.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있어야만 안전하고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무게는 이제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날들은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채우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실천 팁들이 여러분의 어깨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어깨 건강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